안녕하십니까. 세무법인 에스크로 대표 정현태입니다.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을지를 항상 고민하고 있습니다. 중국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. 중국의 1대1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중국이 주변국들의 채무 부담 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이런 상업 원조라든지, 근데 사실 이게 상업 원조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원조가 아니라 말 그대로 상호 원조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고금리라든지 뭐 저금리도 약간 있지만 이렇게 패키지로 묶어가지고 상대방을 상당히 불편하게 하는 거죠. 상업적인 원조라는 거는 인도적인 원조하고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죠. 뭔가 대가가 있는 그런 원조라는 거죠. 근데 왜 다른 나라들은 이런 것들을 안 했을까요?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은 어떤 상업적인 원조가 아니라 인도적인 원조라든지, 우리나라도 인도적인 원조를 하잖아요. 근데 이런 상업적인 원조 같은 경우에는 고리의 대출 상품 패키지로 해서 중국이 주변국의 그 가난함과 또 내지는 지금 다급함이죠. 가난한 사람들은 어때요? 돈이라도 빌려서 뭐 이렇게 지금 당장이라도 뭘 때우고 싶잖아요. 그런 심리들을 이용해가지고 그 국가들의 지불 가능한 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채 원조라는 이름으로, 그죠? 상업적인 대출을 막 하고 있는 거죠. 근데 왜 다른 나라들은 안 하는데 이런 나라를 하느냐라는 거는 개발 원조 위원회라는 게 있대요. 경제 개발 기구라는 OECD 산하 개발 원조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공적 개발 원조 개념에 부합하는 거, 그리고 인도적인 원조라든지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거죠, 그죠? 그럼 못 사는 국가에 대해서 그런 거는 하지만은 상업적 원조는 하지 마라 하고 있는데, 중국은 여기 소속 국가가 아니래요. 물론 대외 원조도 하죠. 근데 이게 이제 한 2003년에는 한 8억 달러 규모가 되는데 2016년에 한 66억 달러 정도가 된다 그래요. 이런 원조가 순수한 이런 원조 개념이죠. 이런 원조 개념은 전 세계적으로 한 7위 정도 된다. 미국, 독일, 영국, 일본, 프랑스, 순위를 얘기한 터키보다도 못한 수준이죠. 7위 정도 된다 그래요. 공적인 원조 부분에서는 형편없지만은 이런 상업적인 원조는 매년 한 1,000억 불에서 1,100억 불 정도를 2014년부터 주변국들을 야금야금 이제 사냥을 하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죠. 이 상황을 이제 미국이 이제 지켜봤을 때는 도저히 안 되겠다. 제일 문제가 뭘까요? 우리가 원조를 해줄 테니 우리 제품을 써, 뭐 이런 거죠. 제일 그런 거를 잘하는 기업이 뭘로 알려져 있어요? 통신 전문 업체라고 얘기하는 그 화웨이, 망이나 이런 뭐 여러 가지 규격화된 시스템, 자기네들이 쓰는 주파수 방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. 이런 것들을 자기네 방식으로 해놓고 그 규격에만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장비들을 공급을 해놓으면은 이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? 그걸 쓸 수밖에 없어요. 그런 식의 어떤 시장을 장악하려는 또 아주 음흉한 의도가 있다는 거죠. 우리나라 화웨이보다 우리 삼성전자에서 만든 그 통신 칩이 5G 시장, 뭐 화웨이가 최초로 5G에 진출했다고 하지만 기술력은 훨씬 좋다고 하더라고요. 근데 이런 것들이 이미 시장을 선점당하는 그런 효과가 날 수도 있다. 우리나라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이런 1대1로가 성공이 되면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설 수 있는 입지가 또 줄어든다는 거죠. 미국과도 뭐 경쟁 관계에 있어야 되지만은 미국은 이런 좀 치사한 짓은 안 하는데 중국은 이런 식의 좀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어떤, 화웨이도 뭐 사실 국영 기업이나 다름없어요. 중국의 큰 기업들은 거의 국영 기업이라고 보면 돼요. 국가가 다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는 이런. 그런데 이런 국영 기업들, 중국의 국영 기업들과 우리는 싸워야 되는 상황이라고요. 우리나라 삼성전자도 그렇고 뭐 LG전자, 뭐 전자회사일 뿐만 아니라 통신회사들도 마찬가지죠. 그렇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촉각을 곤두세우고 중국과 경쟁을 해서 우리 시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을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는 겁니다. 그래서 중국의 1대1로가 좀 잘 안 됐으면 좋겠다라는 게 우리의 바람이고 우리 기업들의 바람인데, 우리 정부는 뭐 우리도 뭐 1대1로에 뭐 참여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어떤 그런 얘기들을 하고 친중적인 어떤 색깔을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이 상당히 저로서는 좀 걱정스러운 부분입니다. 왜냐하면 우리 기업이 과연 어떤 여건에 처해 있는지, 어떤 적들과 싸워야 되는지, 그리고 앞으로 뭐 다른 건 저는 뭐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얘기를 합니다만은 다른 정치적인 또 내지는 우리 군사적인 또 내지 안보적인 측면을 제외하더라도 지금 이러한 방식들은 옳지 않다라는 겁니다. 전체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제조업이 어려워요. 독일도 지금 엄청나게 어려워요. 근데 제대로 된 제조업을 하는 나라는 전 세계 4개국 정도로 볼 수밖에 없어요. 우리나라, 일본, 독일, 중국 정도입니다. 굳이 또 하나 더 붙이자면 대만 정도 붙일까요?
뭐 이런 정도가 제조업을 해가지고 먹고 사는 나라인데 제조업 경기가 전 세계적으로 가라앉고 시장이 줄어들고 왜 그러냐면은 전 세계적으로 지금 불경기로 또 추락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까지도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또 무역 전쟁까지 해가지고 보호 무역 장벽이 너무 또 높아지잖아요. 자국 사람 뭐 안정시킨다는 미명하에 그러면 이게 우리나라 같이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 독일도 뭐 일본도 뭐 마찬가지일 겁니다. 어려워지는 상황이 있는데 어쨌든 중국과의 이런 상황들도 우리가 잘 지켜봐서 우리나라 기업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국가적인 차원 또 이런 것들에 대한 투자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. 그리고 지금 1대1로가 지금 잘 되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.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미국이 계속 어떤 분쟁 지역을 만들어내고 있고 그 나라들에 대해서 공익적 지원 차원에서 기금을 한 600억 달러 정도를 만들어가지고 뭐 물론 중국이 만든 게 중국이 지원한 게 뭐 900억 달러, 1000억 달러, 1100억 달러 뭐 이런 정도 수준이지만 우리도 미국들도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는 거고 이런 것들이 미국의 군사적 어떤 경제적인 것과 맞물려 가지고 돌아가기 때문에 우리 이런 사실들을 잘 관찰해서 우리 자산 배분을 또 하는 데 있어서 참고 자료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